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아프리카 대륙, 특히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연합대학 UAUT가 있어 더욱 관심을 모아왔다. 탄자니아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한 UAUT는 아프리카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2012년 한국 선교계가 설립한 학교로, 설립 초기에는 기독교 교육의 아프리카 거점 대학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수년간 지속된 운영난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CTS가 아프리카 교육 선교의 일환으로 학교를 인수해 지난해 오랫동안 방치됐던 학교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주요 학과를 정비하는 데 혁신적인 운영을 통해 동아프리카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아프리카 연합대학 UAUT가 앞으로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탄자니아 현지에서 아프리카 선교 현황을 짚어보며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이철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르살렘에 위치한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에 와 있습니다. 탄자니아를 넘어 아프리카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크리스찬 인재들이 이곳에서 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곳 UAUT를 전초기지로 삼아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이끌어갈 비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교단장 세 분이 함께 와주셨는데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대한감리의 김정석 감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교단의 교단장님들이 멀리 아프리카까지 오신 이 사건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게 맡겨주신 아프리카 선교 비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한번 이것을 돌아보신 후에 소감은 어떠신지 우리 김정석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기독교가 갖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무슬림의 도전이라든지 또 이 아프리카 갖고 있는 토속의 문화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아프리카는 한국 교회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프리카만큼 귀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귀한 선교의 요충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많은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걸 총회장님. 저는 아프리카를 둘러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랬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받아서 오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복음을 대가 없이 받았던 한국교회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는데 힘써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아프리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와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구나.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정혁 총회장님. 듣기로는 한 30%,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이 30%, 기독교 30%, 또 토속 신앙을 가지면 30% 이런 정도로 통계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30%가 천주교를 포함한 이란까지 다 포함한 그렇습니다. 그런 수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한국교회도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올해가 참 특별한 해예요.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40주년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지 한번 우리 김영걸 총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140주년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연합입니다. 아, 예. 감리교와 장로교가 한 배를 타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합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야 되겠고, 아, 예. 또 하나는 초심입니다. 아, 그 당시 태평양을 건너왔을 때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건 겁니다. 전혀 모르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거예요. 네.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분들의 가슴에 품었던 이 복음의 열정과 꿈,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김정혁 회장님. 예. 140주년 되는 해라 그렇게 처음 이야기를 듣고 네. 저 부총장 시절에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가운데 네. 마침 우리 포항에 거주하시는 우리 김영걸 총회장님하고 그렇죠. 경주에서 같은 한번 지역에서 되셨어요.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그러면 양 교단이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행사를 좀 해보자, 네. 그런 측면에서 대화가 이제 좀 커지기 시작했고, 아, 예. 또 우리 감리교에서도 같은 마음을 좀 주셔서 네. 세 교단이 이제 아마 의미 있는 행사를 이번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한교총 전체 행사에서도 준비가 되고 있고, 또 각 교단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 귀한 일에 곳곳에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여러 곳에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 김정석 감독님. 이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생각해보는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구한말 어두웠던 시대에 그 파란 눈의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워줄 수 있었고, 또 복음을 통하여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그렇습니다. 저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줬던 그 복음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근대의 역사, 현대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때의 시대에 맞게 귀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근대의 한국 역사에 기독교를 제어하고는 한국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귀한 역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선교의 원년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꽃피우며 이 시대에 맞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상들, 또 가치관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또 예. 전파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선교 140주년은 참으로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은 이 복음의 빛을 많이 줬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육, 의료, 복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큰 은혜를 이제는 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프리카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계 많은 지역이 있지만 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아프리카에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김종혁 총회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아프리카를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수십 년 전부터 이제 각 교단별로 또 아니면 선교사님 개인이 이 아프리카 땅을 밟았고, 네네. 또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개인과 한 교회만의 어떤 선교의 모습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한 개인의 한 교회의 어떤 모습보다는 네. 저는 교단 차원에서 또 한국교회 연합으로 연합으로. 이곳에 학교 특히 이제 초중고 대 전체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또 아니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을 모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매개체를 만들어 드린다면은 네. 저들이 더 빨리 이 동부 아프리카를 중심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가 오지 않겠나 좀 그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사실 또 멀리 떨어져 있고요. 예. 네. 오기가 참 힘든 곳 아닙니까? 네. 김정석 감독회장님. 우리 한국 개신교회 선교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한 선교의 방법은 경건주의 운동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패배감, 절망감, 어두움, 제일 어려운 때. 예, 제일 어려운 때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열강의 가축 속에 정말로 이리저리 치일 때 치이니 구한 말에 마지막 조선 왕조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몇 번씩 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들이 기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적인 문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혼의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생겨진 여러 가지의 여성의 인권의 문제점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에이즈의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건 심하죠. 이건 그 어떤 다른 것으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복음이 들어와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가치관을 좀 바꿔주고 저들의 삶에 뱉던 생활의 어떤 방법을 좀 바꿔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야지. 난 이것이 우리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들이 한국교회가 더불어서 많은 교회 연합단체가 이곳에 와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삶의 문화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바로잡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선교고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을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어떤 이들의 삶, 이들의 생활, 이들의 문화, 복음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는 것들을 전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의 대륙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오히려 아프리카 대륙에 수많은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프리카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좀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 주는 근본적인 변화죠. 네. 우리 김영걸 총회장님. 우리 미국 교회의 어떤 선교적 열정이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열매를 맺었는데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을 담아서 다음 세대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예.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하.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 부흥이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했던 것처럼 네네. 기여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이 제3세계가 기독교가 잘 전달되어서 네네. 아프리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래학자들이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기대가 커요. 문제는 이 탄자니아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의 관심입니다. 특별히 UAUT를 여기다 세우면서 글로벌 크리스찬 인재들을 키워내기를 바라는 UAUT로서는 과연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탄자니아가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와 보시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영걸 총회장님.
복음이 여러 나라에 전해졌지만 전해진 복음을 아주 뜨겁게 흡수해서 열매 맺은 나라는 한국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을 사용해 주셨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탄자니아에 와서 딱 보니까 종교 간 갈등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이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네, 네.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기독교 선교에 장애물이 별로 없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나라를 바꿔나갔듯이 네, 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을 흡수하는 이 하드웨어나 또 내부적인 요건이 탄자니아가 잘 갖춰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나라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하나님은 탄자니아를 교두보로 사용해서 아프리카를 좀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예. 감독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나라 비하에 탄자니아 이렇게 백성들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온순하신 것 같아요. 네. 또 거리도 다른 아프리카 나라보다 깨끗하고요. 아, 예.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우리 CTS 담당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 인구의 50%가 젊은 세대라고 하니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바른 교육과 바른 것들만 좀 어떤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탄자니아는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가장 큰 게 교육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생각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한데 일찍 우리 탄자니아에 먼저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학교를 통해서 학교 교육을 또 시키기도 하고 네. 또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UAUT가 이곳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참 고무적인 일이고 네. 또 탄자니아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네, 네. 대학이 정말로 전문화되어 있고 또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이 탄자니아에 별로 없는데 네. UAUT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탄자니아는 미래가 참 밝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미래가 참 좋을 것 같다, 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 분 총회장님, 두 분 총회장님, 그리고 감독회장님이 탄자니아를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 아마 UAUT 교육 선교가 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도 믿습니다. CTS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히 교육과 돌봄 사역을 위해서 거의 20년 동안 온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결국에 얼마 전에 1월 14일이죠. 14일에 모든 교회 시설, 사실은 교회만이 아닌 모든 종교 시설이지만 아이들의 돌봄, 특별히 0세에서 3세 또 그 이후에까지 노인들까지 돌봄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그 법령 개정을 기회로 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다면 놀라운 결과를 한국 교회들이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탄자니아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곧 나라의 미래가 되고 복음 선교에도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성상 이 탄자니아도 제일 필요한 것이 다음 세대 교육 선교가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교육 선교거든요. 교육, 의료, 구제 여러 분야가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데 앞으로 탄자니아도 다음 세대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의 초기 발걸음을 보면은 네. 꼭
수도권이나 대도시만 머문 것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 그렇습니다. 학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네.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교파에서 학교 사역을 한 기록을 볼 때 탄자니아도 똑같다고 봅니다. 여기에 학교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이 아이들 중에 또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중간에 또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라도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결국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네네. 또 복음을 전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두 어떤 개인이나 한두 교단이 하기보다는 네. 이런 일에 있어서 한교총이라든지 네. 연합기관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 여기에 지지하는 어떤 그런 입장들을 보여주면은 네. 아마 탄자니아 학교 교육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감독회장님. 저는 우리 CTS가 오래전서부터 영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저출산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CTS가 저출산에 가장 앞장서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많이 출산율이 올랐다고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봤습니다. CTS의 큰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CTS가 갖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들, 네, 네. 좋은 또 교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공헌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그냥 가져와서 네. 우리 탄자니아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아까도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이 30%, 그다음에 토속 종교가 30%, 기독교가 30%인데 30%의 이슬람을 믿는 그 가정은 굉장히 다자녀 가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맞아요. 그뿐 아니라 애들만 많이 낳았지 애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 CTS가 가고 있던 한국 교회를 향했던 좋은 노하우들을 네. 가지고 와서 특별히 어린이 교육에 또 신앙 교육에 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 탄자니아가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UAUT를 사용하셔서 또 특별히 어린이 교육, 유아 교육과 더불어서 청년 교육에 대한 귀한 역사, 탄자니아를 사랑하시는 귀한 일들이 이 UAUT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총 회장님. 같은 얘기인데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나라는 기독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거고, 그렇죠. 보면 바탕이 샤머니즘이나 타종교 바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길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는 학교를 세워서 어린아이부터 가치관,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그렇죠. 좋아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은 네. 아주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나왔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교회 가죠. 그렇죠. 또 주중엔 학교 가고 또 찬송가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동창들 보면 목사도 많고, 네. 목사가 아니고 그러더라도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고, 네. 교회 친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안 다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션 스쿨의 영향이 아주 지대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선교의 아주 소중한 전략이고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예. 참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이곳 UAUT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인데요. 수년간 운영에 어려움으로 폐교 위기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그 후에 CTS의 제의가 들어와서 CTS가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방문한 후에 결국엔 이 학교를 살리기로 결정하고 인수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인수한 후에
멈췄던 건물도 완공하고 이제 주요 학과도 조직도 정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UAUT가 아프리카 선교의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가, 이게 이제 CTS가 갖고 있는 걱정입니다. 우리 감독회장님부터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UAUT가 전과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뭐 할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유아교육. 네. 정말로 절대적으로 유아교육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이 땅에서. 네네. 고아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앙교육과 더불어 저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유아 선생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름이 아니라 미디어 학과 같이 필요합니다. 여기 아까도 우리가 총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미디어의 시대인데, 그렇죠. 아프리카는 미디어의 발전이 정말로 무한대로 발전할 터인데, 미디어를 통해서 훌륭한 미디어의 어떤 전문가들을 키워내서 미디어 선교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아프리카 전 땅을 다 커버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미래가 굉장히 밝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UAUT가 미디어 학과를 먼저 신설해서 전문가를 키운다는 것은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가장 귀하게 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비즈니스맨, 좋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사상을 가진 좋은 비즈니스맨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선한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또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몇 개의 과만 얘기했지만, 어떤 전체의 모든 과가 다 이 UAUT에서 교육받고 탄자니아 사회를,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교육의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방향입니다. 김영걸 정회장님. UAUT가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니까 우리 감독회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제 채플, 예배, 아주 이걸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흥이 있어가지고 예배도 그냥 안 드리더라고요. 길게 드리고 뭐 춤추고 막 흥이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잘 흡수하게 되면 아주 성령 충만한 체험적인 신앙인들을 많이 키울 것 같겠다.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채플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더 하나 바람이 있다면 신학과가 좀 만들어져서 해야죠. 기독교가 수준 있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 또 분명히 타종교와 샤머니즘, 미신 이런 게 많은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신학과가 좀 중심이 잘 세워져야 되니까 그 정체성은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회장님, 정 회장님. 저는 울산에서 왔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을 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중공업 관련, 또 자동차 관련 뭐 이런 쪽의 학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은 그런 쪽에 방향을 잡아줘야 결국은 이 나라가 일어서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에서 그냥 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탄자니아는 이거 자체 상품을 개발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죠. 거의 다 수입품에 의존하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이 탄자니아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CTS는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 제일 먼저 이제 신학교를 우선 여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학교를 세우는 거 하고, CTS가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신학과와 미디어 전문가 과정을 우선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UAUT 대학을 한국 선교사님들이 2012년도에 시작하셨는데요. 하시다가 처음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결국은 운영의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CTS를 만나고 CTS가 이 UAUT 대학을 인수하게 된 거죠. 그때 생각이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만 이 탄자니아에서만 생기는 소문이 아니고 전 아프리카로 다 퍼져나가거든요. 중도에 포기해서 문을 닫았다 그러면 아마 그 파괴력,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아프리카 전 지역에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CTS가 이를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이 UAUT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참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좀 도와야 될지 우리 김정혁 총회장님의 고견을 좀 들려주십시오. 한국 선교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누가 먼저 왔느냐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네, 또 교단과 교단 사이에는 또 서로 이렇게 뭐 밥 먹는 자리는 가끔 만나지만 사역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전혀 협조가 되지 좀 않는 벽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선교지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시다가 네. 한계를 느끼고 이제 아마 어려움을 그렇죠. 예. 가지게 되었고 CTS가 이번에 맡았지만 또 CTS 자체로만은 또 많이 힘이 좀 어렵죠. 부족한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GMS라고 하는 이제 선교 단체가. 독립된 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각 교단마다 다 있을 건데 네, 네. 그런 선교 단체의 수장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혜를 모아서 힘을 같이 모으게 되면은 아, 좋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네. 잘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감사한 일이죠. 네, 네, 네. 김정석 감독기자님.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거리상 굉장히 멀기 때문에 네. 선교에 대한 어떤 관심 있어도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UAUAT가 저는 좀 초교회 연합 단체로서의 선교의 어떤 뭐랄까요 가장 중심지. 그래서 이 학교를 오픈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학교. 아, 한국의 단기 선교사들이 좀 많이 아이고, 학생들이 그렇죠. 많이 와서 이곳에 있고 아프리카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같이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한다면 아마 UAUT가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네. 한다면 관심도 많이 가질 것이고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에서 UAUAT 학생의 우선 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그렇죠. 서로 교류하면 또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UAUAT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학생들을 좀 한국을 알릴 수 있고 한국도 우리 UAUAT를 통해서 많은 아프리카의 학생들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한국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연합된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 UAUT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더 한국교회의 그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덧입어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UAUT가 단순히 탄자니아에 거하는 한 기독교의 대학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학으로서의 발돋움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긴밀한 연합도 함께 선교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직접 좀 와보고. 네, 그렇죠. 직접 좀 와서 같이. 네, 와서 같이 느껴야 그렇죠. 최고에 닿는. 네. 여기 선교 시설도 좋은 시설 아, 굉장히 좋죠. 많은데 좋고 뭐. 말고요. 네. 네, 참 좋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송 회장님. 우리 UAUT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가 네. 하나님께서 CTS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연결시켜 주신 것은 시작한 이 일을 CTS가 이루기에 적합하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인도하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CTS는 한국교회 우리
우리 예장, 통합, 합동, 또 우리 감리교 세계 교단이 한국계 공교단이 함께 세운 이 기독교 TV가 미디어라는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네. 이 귀하고 좋은 사역을 한국 교회 속에 잘 알려준다면 네. 하나님께서 기독교 우리 TV를 통해서 CTS를 통해서 UAUT 대학교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의 소중한 이 선교 센터로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 생각해서 CTS를 연결시켜 주실 줄로 그렇습니다. 믿고 예. 우리 CTS가 오늘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을 발판으로 좀 잘 이렇게 하시면 네. 한국계 모든 성도들이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더 귀하게 쓰여지리라 믿습니다. 사실 CTS는 이 지금 여기 계신 세 분들이 공동 대표이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연합으로 세워진 방송입니다. 방송이라 말씀 그대로 청 회장님 말씀 그대로 참 연합해서 이루면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UAUT를 보면서 CTS가 UAUT를 인수하게 된 거는 방송국이 인수했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새 교단을 비롯한 연합한 모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있다. UAUT를 인수한 겁니다. 한 건데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총 회장님 두 분하고 감독 회장님께서 좀 마음에 새로운 사랑 결단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연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CTS TV가 하는 이 UAUT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선교 사역으로 해서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 총회와 관계자분들에게도 많이 전달을 하고 네. 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역량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고 네. 또 기도도 하고 한번 홍보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독 회장님. 저는 잠시 와서 이렇게 UAUT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직도 정비돼야 할 것들이 참 많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또 기도와 또 헌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나라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일들을 하는데 이 아프리카의 귀한 이 땅에 미지의 땅에 정말 어두운 땅에 무지의 땅에 이 UAUT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뜨거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후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만 얼마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또 세워가는 귀한 헌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후원도 하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심어가는 역사를 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님들이 또 교회들이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들 땀을 흘리시면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다른 분들한테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교단장님들이시니까 그 14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비전, 사명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석 감독 회장님. 요즘 한국 사회가 가장 큰 어려움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지런조가 참 많다는 거지요. 점점점 기독교의 퍼센테이지는 줄어갑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을 향한 또 사회를 향한 영향력이 자꾸만 줄어들어오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옛날에는 정의를 외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의를 외칠 때가 아닌가.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회의 성격이, 또 복음 전하는 성격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셔서 한국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CTS가 UAUT를 세워서 아프리카 선교에 앞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한국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더불어 기도 제목도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총장. 우리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교단으로 많이 쪼개지기도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또 작게 여러 분파로 나눠져서 네. 지금은 각자의 마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쪼개지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정서, 또 이념, 예. 또 이해관계 등등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등사. 예. 언더 우두 선교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언더 우두는요, 장로교와 감리교 차이를 두지 않았었어요. 그 행보를 보면. 그럼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도 강의하시고 그렇죠. 아주 초교파적인 움직임을 하셨던 분이 언더 우두 선교사입니다. 네. 한 나라나 또 교단이나 집단이 망할 때 보면 대부분 내부 분열 때문에 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다른 점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다른 점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같은 점, 예수 믿고 있다는 같은 점 하나 붙잡고 하나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김정혁 총회장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백령도 두무진에 한문 성경 들고 들어오신 지가 160주년이 되고, 네. 또 한국 복음전례 140주년, 또 광복 80주년, 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한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데 2025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다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더 왕성하게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다르살렘 UAUT 대학에서 아프리카 복음을 위한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 세 분 교단장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결실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명실상부한 기독교 강대국으로 성장했는데요. 기독교 대학을 통해 이 땅에 심은 복음의 씨앗들이 미래에 탄자니아와 아프리카 땅을 크게 변화시킬 거라 기대하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